네, 이번 시험부터는 그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그 정보통신 개요인데 2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뒤에 배울 전반적인 그 계략적인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정보통신망의 기본 요소에서 그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정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뭐 정보, 지식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좀 더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렇게 정제됐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것은 교재에 나온 대로 가공되지 않는 숫자, 문자, 뭐 기호 이런 것을 얘기하고, 정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가공된 데이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검색된 자료 뭐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무수하게 많죠, 데이터는.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리, 노트에 뭐 이렇게 정리한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뭐 암기하거나 뭐 이런 이렇게 좀 더 정제돼서 자기가 필요한 이렇게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아날로그하고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연속적인 값이죠. 연속적인 값. 여기 교재 나온 대로 주기적이면서 연속적인 값이 이제 아날로그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연속적인. 거의 이제 아날로그 이런 개념이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과거에 이렇게 시계 같은 걸 보면은 아날로그 시계 같으면 그냥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디지털 같은 건 딱딱 이렇게 끊어지죠.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하고 이제 전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교재 나온 대로, 데이터의 어떤 전자기파적인, 그러니까 전파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신호로 하고, 이 신호를 처리하는 것을 이제 전송이라 한다. 그래서 디지털 같은 뭐 신호 같으면 우리가, 디지털 전송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날로그 전송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뒤에 나오겠지만 ASK, Altitude, Shift King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런 어떤 것이, 신호다. 이건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전송,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대 측으로 전달되는 것을 이제 그 전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방식하고, 프로토콜. 프로토콜. 이 두 가지도 뭐 거의 쌍을 이루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신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음성 통신의 보통 신호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뭐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음성에서 보면은 교환기 이런 데에서 보면은 뭐 넘버 7 공통선 신호 방식 뭐 이런 말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통신할 때 다 프로토콜이 원래 이게 의전, 그러니까 외국 사절들하고 이렇게 어떤 의전 관계 이런 데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규약이죠. 외국 수상끼리 이렇게 높은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사전에 어떤 어디 앉고 뭐 악수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데, 이제 이 데이터 통신을 할 때 그런 걸 사전에 다 정해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을 왜 그렇게 정해놓느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는 입력단 내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주소는 어디서부터가 어디가 주소다, 뭐, 그런 내용, 그런 것을 다 사전에 규약을 해 놓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뭐, TCP/IP 우리가, 인터넷 할 때, TCP/IP, 그 다음에, IEEE 802 시리즈,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프로토콜 군이고, 이 아래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TCP/IP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라우팅을 하는, RIP, OSPF, 그 다음에 뭐, 오더, 순서 제어, 뭐, 라우팅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좀 더 프로토콜이 해당되고, 802 시리즈도 되게 많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802.3 같은 거에, 우리,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CSMA CD, 이런 방식을 얘기하고, 11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무선 랜, 규약. 그래서, 89.3 대표적으로 하여간 사전 규약이라 했는데 89.3 같은 경우는 CSMA CD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형태로 이게 중간에 큰 전솔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말들이 이렇게 달려있죠. 달려있는데, 그래서 CS, 캐리어 센스. 그래서 여기 얘가 A에서 B로 이렇게 전송을 한다면은 캐리어 센스 제일 먼저,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전송로가 누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센싱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멀티플 액세스. 만약에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누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액세스에서 쓰겠다 이거죠. 데이터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동시에, 여기서 뭐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도 이쪽 D라는 사람한테 뭘 보내요. 동시에 와서 서로 없으니까 보냈다 이거지, 이 사람도. 그럼 중간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컬리전 디텍션. 그러니까 충돌 방지. 충돌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랜덤하게 뭐 5번 이렇게 보내다가, 뭐 포기하고, 아니면 그 5번 랜덤하게 보낼 때 이상이 없으면 교통신이 되는 거고. 이런 건 다 사전에 정해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프로토콜에 이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대역폭. 대역폭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상당히 통신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샤논의 7월 용량 공식이죠. C는, B, 로그 2의 1 플러스 SN. 이 말이 뭐냐? 여기 B가 이제 밴드위스에서 대역폭입니다. 단위는 헬스가 되겠죠. 그 C라는 것은 채널 용량. 단위는 BPS. 그래서 곧 여기 뭐 뒤에 로그 하니까 이거는 큰 영향이 없고 하여간 C는 B다. 채널 용량. 그러니까 BPS 전송 용량이 많으려면은 대역폭이 높아야 돼. 대역폭이 넓어야 된다. 이게 대역폭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대역폭을 보면은 UTP 이런 구리선 같은 경우는 뭐 약 4kHz. 그 다음에 우리가 CATV 쓰는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한 750 메가, 킬로가 아니라 메가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2.5기가 이상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왜 광이 대용량인지 바로 이렇게 이게 몇 배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킬로고 기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역폭이라는 말은 곧 우리가 대용량을 전송할 때 가장 그런 왜 대역폭이 중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용량 유사한 말의 대용량, 광대역, 그 다음에 초고속, 이런 말이 뭐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대용량이라는 것은 채널 용량 관점에서 본 얘기고, 광대역이라는 것은 이 밴드위스, 대역폭이 대역폭이 넓다는 뜻 아니죠. 이걸 대용량은 용량이 크다는 거고, 초고속이라는 것은,
사실 좀 적절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초고속이라는 말은 뭐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이것은 보통 무선 같은 매질에서는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보통 광 케이블이나 공기 중에서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 구리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0의 8승 정도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는 용어지만 집에서 무슨 영화 같은 걸 다운받는다는 게 빨리 온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뭐 맞지만은 엄밀히 따져서는 이제 뭐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앞으로 뭐 대용량 이 말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대역폭이 넓더라도 SMB 신호대 잡음이 크면은 또 용량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적당한 용어는 대용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정보통신의 역사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의 구성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요소.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5가지가 단말 구성요소 단말 교환 전송 신호방식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단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기기란 말이 이제 단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기기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이게 초창기에는 분리가 가능했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교환 시스템 하면은 그 교환기부터 전화기까지 이 전체적인 지금 요 그림에 나오는 이런 게 이제 시스템 구조고 기기라는 것은 이제 이 단순히 단말 PC 전화기 이런 것이 단말이에요. 하나하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렇게 되면 이게 모든 걸 다 하죠. 그래서 거의 융합돼서 이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하여간 단말은 요런 단위다. 어떤 하나의 기기 이런 것이 이제 단말이고 교환 지금 여기 이제 쭉 얘기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음성망이니까 이제 프로토콜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망 같으면 이게 이제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다음 전송 교환 같은 게 이제 데이터 통신으로 하면 라우팅 이렇게 바뀌겠죠. 전송하고 서비스 이런 거는 맨 그대로고. 그래서 교환 같은 경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나중에 최초에는 이제 메시형으로 이제 선로를 구성하다 보면은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회선수가 소요됩니다. 이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가운데 이제 교환기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하고 다시 이것도 개념이 또 변천이 내리지만은 그래서 어떤 전화 선로를 줄이고자 탄생한 것이 이제 이 교환 개념이고 교환에서는 이제 다양한 또 여기 그 선로를 이렇게 상대방을 라우팅 해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요. 여기서 나오는 대로 보면은 혼잡 제어, 오류 제어 이런 것도 수행하고요. 근데 전송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전송은 이제 신호 변환. 근데 신호 변환 여기 나오는 대로 신호 변환 같은 경우 이제 무선 같은 경우 변조. 이런 어떤 디지털 신호가 공중에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아날로그로 ASK 같으면은 진폭을 가지고 FSK 그러니까 프리퀀시 같으면은 얘는 아주 101이라면은 이건 101이 되겠죠. FSK 같으면은 고주파수, 저주파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SK, 페이즈 위상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사인파, 얘는 코사인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송이 되어 있고, 이건 아날로그 전송은 이제 디지털 전송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단극성은 이제 다음 시간 정도 얘기할 건데, 단극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 동기 적응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간섭, ISI라는 어떤 특유의, 그 ISI라는 것이 뭐냐면은, 101 같은 경우에, 이게 가다 보면 이제 신호가 이렇게 멀리 가다 보면 이렇게 퍼지면서 작아집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일로 식별해요. 중간에 있는 재생기가 일로 식별하고, 여기 일로 식별하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 1V라면은 0.5V가 이렇게 걸려있고, 여기도 0.5V가 걸려있다 보니까, 여기 합해져서, 이것도 1V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똑같이 퍼질 거고, 밑에도, 이렇게 할 건데, 여기 1 다 판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 마이너스 0.5에서 이런 어떤 에러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인터 심벌 인터퍼런스, 심벌 간 간섭에 의한 어떤 에러를 복극성으로 신호를 바꿔주면서 없앨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것은 뭐 이제 음성이냐 데이터냐, 그 다음에 영상이냐 멀티미디어냐,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하는 서비스. 그래서 전화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음성에 해당되고요. 기본적으로 PC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멀티미디어 해서 다 합쳐진 이런 것이 어떤 서비스 5가지 개념 중에 마지막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디지털 통신 시스템인데, 그래서 그 밑에 그 2번에 보면 디지털 시스템 다이어그램 해서 이게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무선 전송이 과연 좀 더 세부적으로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그 개요 3에 보면은 항상 쌍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뭐 정보원 부호화 하면은 반드시 반대편에 수신 측에서는 정보원 복호화가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 하면 암호 복호화 수신 측에서, 그다음에 채널 부호화하면 채널 복호화, 그다음에 다중화 하면 역다중화, 이런 반드시 쌍을 이루고 이렇게 그러니까 송신에서 무슨 행위를 하면 그걸 반대되는 행위를 반드시 수신에서 거쳐서 어떤 단말에 이렇게 도착되는 그런 개념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최초 정보가 있다면은 이것이 포맷, 뭐 뒤에 설명이 있지만은 포맷을 거치고 정보원 부호화, 소스 코딩이라 그러죠. 정보원 부호화, 그 다음에 암호화, 그다음 채널 부호화, 다중화, 그다음에 변조, 그다음에 주파수 확산, 그다음에 다원 접속 해서 전송을 한다.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반대쪽에서 다시 안테나로 수신을 해서 그 다원 접속 거치고 주파수 복조, 그다음에 변조의 반대말인 복조, 그다음에 다중화의 반대말인 역다중화, 그다음에 채널 복호화, 암호화 반대말인 복호화, 그다음에 정보원 복호화, 포맷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 이제 귀나 뭐 눈에 이렇게 전달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표시를 해놨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 필수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포맷, 디지털 통신을 하려면 포맷은 가장 필수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변조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될 것 같고, 암호, 여러분들 생각하면 암호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화 같은 경우도 뭐 단일로 이렇게 지금 뭐 거의 다중화 하지만 이것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확산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가입자 수를 늘리고 보안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도 생략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여러분들 그거는 그림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한 게 이제 그 세 번째 포맷 이런 내용인데 포맷은 하여간 이 음성 그 다음에 문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런 것은 이제 아날로그 이런 건데 이런 것을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시킨다는 것이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음성을 이제 디지털 시스템에서 이용하려면은 이것을 교재에 나온 대로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나 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델타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유선, 무선, 우리 핸드폰 셀룰라 이런 같은 경우는 QCLP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음성을 포맷을 합니다. 그래서 PC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4kbps고 그러니까 4kHz의 음성을 디지털로 바꾸면은 64kbps 비트 퍼 세크 초당 bps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델타 모듈레이션은 뭐 한 16K QCLP 요거 같은 경우는 뭐 9.6K 이 정도 어떤 것으로 이렇게 포맷이 됩니다. 음성의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줄이면은 나중에 뭐 얼리어싱이나 이런 말이 있는데 포맷을 더 작게 하면은 원음에 충실하지 못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투표할 때 우리가 투표하면은 항상 출구조사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인원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너무 작으면 이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4K 정도 하면은 우리 출구조사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 만약 그게 희망하는 값이라면은 그게 적당한 값이 64K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더 출구조사 인원을 많이 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런데 좀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도 마찬가지. 64K인데 뭐 128K 이렇게 하면은 좋긴 좋겠죠. 하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작게 32K로 한다면은 이런 신뢰성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는 음성의 질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포맷을 하느냐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뭐 FCD 코드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 뭐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키 코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8비트에서 7비트를 이용해서 하고 1비트는 뭐 에라 제어라든지 그 동기 맞추는 데 사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맷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화상 화상이란 말은 우리 팩스를 생각하면 돼요. 화상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흰색 같은 경우는 처리를 칼라는 뭐 다시 뭐 틀리겠지만 흰색 같은 경우는 0으로 보통 표시하고 검은색은 1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흑백 팩스일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낸다 이거죠. 이런 것이 이제 포맷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원 부화. 거기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영어로 소스 코딩이라는데, 소스 코딩에는, 그러니까 우리 코딩이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통신 측에서. 소스 코딩,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채널 코딩. 그 다음에, 라인 코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하여간 이것은 압축입니다. 압축. 소스 코딩은. 압축이 가장 큰 관건이고, 그 다음에 채널 코딩 같은 경우는, 에라제어. 에라제어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로 최적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선로에
선로에서 손실이나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가 최적화해서 보내겠다.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스 코딩 같은 경우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압축. 지금도 여기서도 봤지만 4kHz가 64kbps로 이렇게 많이 커지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줄여야지 이제 줄이는 것이 이제 그 관건입니다. 특히 이런 음성 같은 거야 뭐 작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멀티미디어 뭐 특히 뉴스 뭐 이런 거는 또 양이 작은데 뭐 진짜 우리 축구 좋아하는 축구 이런 것을 TV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디지털로 보내면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내면은 아마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을 그 이전 화면과 비교해서 그 변화되는 부분만 보내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냥 최대로 압축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이 소스 코딩이 되어 있고 그 문자 압축의 경우에는 VLC와 그 RLC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Variable Length 그 코딩 그 다음에 이거는 Running Length 코딩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화상 화상이면 이제 팩스를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겉장 같으면 뭐 무슨 보고서 하고 뭐 여기 무슨 뭐 기관 이렇게 보통 아점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화소로 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는 게 이제 팩스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래서 화소가 많을수록 좀 더 선명하고 화소가 적으면은 한 장당.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고화질 TV 같은 건 한 1000 얼마, 1000 곱하기 뭐 얼마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거는 1000 곱하기 뭐 900 이러면은 엄청나죠. 이 한 장을 그렇게 아주 더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UHD TV 같은 건 더 이거의 4배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흑색이면 백색이면은 0으로 표시됩니다. 0으로 표시되고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프린트 되면서 검은색이 나오는데 이때는 요 검은색은 1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럼 이걸 그대로 보낸다면은 데이터량이 엄청 많습니다. 0, 0, 0, 0, 0, 0, 0, 0, 0이 뭐 이거를 한 장을 뭐 예를 들어서 한 만화소로 보낸다. 이러면은 요까지 이렇게 할 때 벌써 0이 한 뭐 2000개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엄청 비효율적이겠죠. 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동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동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뭐 이전에 배웠던 그러니까 HDB3 같은 경우, 그 다음에 B8ZS 같은 경우에 강제로 규칙과 위배되는 펄스를 하나씩 이렇게 튀겨준다 그랬죠. 이렇게 척 올라왔으면은 다음은 내려가야 되는데 규칙과 위배되는 그 펄스를 강제적으로 몇 번째마다 이렇게 해줘서 그 동기를 잃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기도 읽기 쉽고 어렵고 데이터량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0을 쭉 여기가 다 0인데 여기까지 여기 처음 나올 때 여기까지가 0인데 이것을 0 하고 간단히 뭐 21,175 0이 이만큼 지나갔다. 그 다음에 1이 나왔다. 여기 표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글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것을 하소로 여기 이제 처음 나올 때 이제 1이 나오겠죠, 여기. 그러니까 다 이렇게 격자별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처음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3번이 나온다, 1이. 그러면은, 1, 쉽게 1, 그 다음에, 3번, 3, 이런 식으로 표기. 그 다음에 또 0이 또 여기 한 100개 나오죠. 그러면 0, 113, 113기가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영이 계속되는 그런 어떤 팩스 뭐 이런 데서 아주 효율적으로 문자 압축을 할 수 있는 게 이 VLC Variable Length Coding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 압축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이라는 게 동영상 정지 화상, 정지 영상을 얘기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국제 표준인 JPEG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상 압축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여러분들 동영상 그런 것은 대표적인 것이 뭐 MPEG, 엄청나게 많죠. 동영상은 MPEG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AVI, MPEG-4 아주 다양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보원 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 이렇게 송시 측에서 세 가지 코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스 코딩, 채널 코딩, 라인 코딩이 있는데, 이 소스 코딩은 데이터를 압축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줄이는 거고, 이건 다시 데이터를 늘립니다. 뭐 때문에? 그 에러 제어를 위해서, 에러를 없애는 에러 제어를 위해서 다시 데이터를, 리던던시, 보통,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이렇게 HDLC 프레임이 있으면은, 이게 제일 앞에, 헤더가 있고, 뒤에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다음에, FCS, 요런 게 프레임 체크 썸이라는 것이 뭐 8비트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에러 제어하는 거고, 라인 코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동기를 제공시키고, 그 다음에, 직류 성분을 제거하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라인 코딩이 되겠습니다.